자, 어쨌든 김건희 특검도 계속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는지 여부, 이 의혹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에 대한 기소가 임박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기소가 되지 않겠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를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 시장에게 내년 지방선거에 빨간불이 켜진 게 아니냐, 좀 이른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신호는 아니죠. 근데 이제 기소의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빨간불까지는 가기 힘들더라도 뭐 주황불 정도가 켜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정적 포인트는 일단 오세훈 시장의 오랜 후원자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것은 팩트로 밝혀졌고, 다만 거기에 오세훈 시장과의 연결고리는 지금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그 후원자라고 하는 김모 씨가 이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알고 있었다고 증언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혐의와도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이 나중에 차후에 바뀔 가능성이 매우 전 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때 오세훈 시장의 오랜 후원자가 대납한 건 부적절하다, 도의적 책임이 있겠다, 이 정도는 인식하실 수 있습니다만, 법리적으로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이 불법 이 정치자금, 불법 이 여론조사 대금을 오세훈 시장이 관련돼 있다는 거는 아마 공소장에 안 담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불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주황불 정도가 켜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 그럼 겁니다. 이것도 역시 특검팀이 심리 이렇게 심증은 가지만 명확하게 법리적으로 밝혀낼 수사를 진짜 못 시킨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 측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측에서 먼저 대질 조사를 신청을 하고 이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오히려 잘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일반 검찰 같은 경우에는 기소할 만한 상황이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전에 이미 기소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정치 색깔을 띠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아마 기소가 들어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형태로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에까지 올라갔던 것이거든요. 모든 본인에 대한 기소된 혐의들이 무혐의고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어떠한 피해자 프레임,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는데, 오히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 지금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들, 그리고 검찰을 해체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민주당이 열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정부와 특검과 민주당이 오히려 오세훈을 키워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마지막 말씀 들으니까 그 말이 생각나네요. 때릴수록 커진다. 그죠? 두들길수록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혹시 그런 상황이 되는 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 최근에 신경 쓸 일이 많았죠.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또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김민석 총리까지 나서서 사사건건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현장에 직접 총리가 나서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계속 신경전을 벌이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었죠. 자,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여권의 공세 역시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서울 청동 아레나는 이제 27년에 완성이 되면은 정말 아주 중요한 서울과 전국 한류의 어떤 거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부와 함께 이거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레나를 이렇게 온 것을 시작으로 해서 큰 틀에서의 어떤 문화관광 프로젝트를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묘를 보존해야 된다는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한강을 오가는 한강버스, 서울 시민들은 한 많은 버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강도 지키고 그리고 종묘도 지키고 서울 시민이 아파하는 곳을 골목골목 구석구석 찾아가는 천만의 꿈 경청단이 오늘 출범합니다. 자, 오세훈 시장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반격에 나서고 있는데요.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이어서 어제도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북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강북 지역이 하나같이 여당 지역구들만 골라서 찾아갔습니다. 의도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 지역에 대한 개발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강북이 다시 일어서야 서울이 계속 미래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됐. 이 순항 중에 갑자기 이제 장애물을 만나게 된 셈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투기 세력입니까? 저희는 주거 환경 좀 개선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정부에서 그런 규제를 내놓으면은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앞서 들려드린 것처럼 K-팝 복합 문화공간이라고 있습니다. 서울 아레나라고 하는데요. 이 건설 사업은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역점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김민석 총리가 간 겁니다. 그 현장에 가서 아까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 사업은 정부가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세훈 시장 측에서 볼 땐 대놓고 도전 아닙니까? 근데 뭐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요. 한강버스라든지 그리고 종묘 사건에 있어서도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무총리까지 나서는 굉장히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정부에서 국무총리 이렇게 앞서서 나와서 국민들 앞에 보이는 것은 거의 본 기억이 없는데요. 결국에는 김민석 총리가 내년 서울시장 혹은 당대표 선거에 나온다는 것이 양자택일적으로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수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그 어떠한 지지 같은 것들이 뭉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수를 넘어서서 지금 중도층에서도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유권자들이 다시 오세훈 시장에게 눈을 돌릴 수 있는 이러한 기회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이 한 반년도 아직 안 된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숟가락을 얹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염치 없는 발언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까 우리 강 대변인이 그랬어요. 때릴수록 커진다. 예? 그리고 더 관심을 갖는다. 근데 총리까지 나서서 연일 저렇게 오세훈 시장과 뭐 관련된 데 있으면 다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현역 프리미엄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렇게 지금 전방위로 공격을 하는 겁니까? 근데 종묘 개발 현장을 찾아간 거나 네. 한강버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는 뭐 때리기, 그러니까 견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서울 아레나 같은 경우는 때리기를 한 게 아니라 어깨를 두들겨 준 거 아닙니까? 같이 하자, 같이 잘해보자. 왜냐면은 지금 숟가락을 얹는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5년 동안 한 150조 정도 되는 국민 성장 펀드를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네. 그 국민 성장 펀드가 이 문화 콘텐츠 산업과 인프라 구축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금 대통령령을 통해서 시행령을 바꿔서 이거 규정을 정비했어요. 그러니까 네. 서울 아레나만 딱 지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관련된 콘텐츠 산업, 인프라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우리 시행령도 정비했다. 앞으로도 열심히 도와주겠다. 그리고 관광객을 왔을 때 그걸로 끝납니까? 숙박, 교통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거 서울시 혼자 못합니다. 이거를 정부가 나서서 같이 해주겠다.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 아레나를 정부도 어떻게 보면 서포트해주면서 함께 키워나가게 노력하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을 뭐 견제하러 갔다, 숟가락 얹으러 갔다 이렇게 너무 안 좋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네. 김민석 총리의 행보가 견제할 건 견제하면서 또 잘했다는 거 잘하는 정부도 협조하겠다는 이런 정부의 그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바로 며칠 전에는 종묘 개발 사업 가갖고 이건 말도 안 된다 못하게 했다가 또 아레나 사업 가갖고는 또 이거는 정부가 잘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렇잖아요.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잘해주는 거니까 잘해주겠다라는 거니까 너무 안 좋게 너무 뭐 알겠습니다. 싸우러만 간다라고 보시 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연일 지금 이틀 연속으로 찾아간 강북 지역은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요즘 엄청나게 강화됐죠. 대출도 막히고 거래도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또 반대되는 강북 개발 카드를 오세훈 시장이 던지면서 맞불을 놓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말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누가 봐도 본격적인 지방선거 행보가 김민석 총리나 오세훈 시장이나 나오는 것 같습니다.